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상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해서 그동안 영상도 못 올리고 매우 좀 몸이 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좀 몸이 좀 가볍고 좀 많이 나아져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유행시킨 단어가 뭐냐면 무의식 혹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지금 많이 쓰이지만 이런 단어는 이제 프로이드가 많이 유행을 시킨 단어입니다. 또 이제 한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진 학자가 있죠. 아들러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그 아들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유명해지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칼 융이 또 유행시킨 단어가 있죠. 융이 유행시킨 단어가 또 많지만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융은 이제 컴플렉스 라는 걸 통해서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융이 또 유행시킨 단어가 컴플렉스입니다. 20세기 들어서 그 미국의 하인즈 코엇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뭐 코엇을 뭐 코후트 또 코핫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KOHUT인데 저는 코엇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이 코엇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유명한 말은 그 말입니다. 나르시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아도취 이렇게 해석했다가 지금은 자아도취가 아니라 자기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왜 하필 이 옷을 입었을까요? 이런 색깔의 옷을. 그 많은 색깔이 있었는데 뭐 줄무늬도 있었고 점박이도 있었고, 저는 이 옷이 제 자기애에 부합되는 옷이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죠. 뷔페에 가면은 왜 그 음식을 드십니까? 그 음식이 여러분들 입맛과 자기애에 부합되니까 그 음식을 골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애적인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아니면 뭐 탈퇴, 뭐 하시겠죠. 자기애적인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자기애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애가 있는데, 뭐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인간 속에 나르시즘이 존재하는데 이 자기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뒤집어 볼까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의 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성을 먼저 살해한 다음에 남을 죽이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간성이 하나 있는데 남을 죽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선은 자기애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코엇이 나르시즘한 말을 썼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코엇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그걸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창조적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것은 이 자기애, 즉 셀프라는 것이 어릴 적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크게 보면 0, 3세 유아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육이 많이 중요하지만 교육은 언제든지 중요했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0, 3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인간의 모든 기초공사가 다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0, 3세 때 잘못 키우고 3세 이후로 뭐 좋은 교육을 시킨다? 이게 먹히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0, 3세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럼 컴퓨터가 중요한 게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지워줘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하드웨어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복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존재의 그 핵심이 정신인데, 정신의 중심은 셀프입니다. SELF, 셀프.
그 자기라는 것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만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셀프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셀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코엇이. 첫 번째, 응집적인 자기라고 합니다. cohesive self. 다시 말해서 셀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멘트나 아니면 그 뭡니까 콘크리트 같은 걸 잘 이렇게 버무려서 칠하면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뭘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단단한 바위같이 굳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릴 적에 유아기 때에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셀프가 잘 연그러요. 연그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연그르게 되면 코이시브 셀프, 응집적 자기가 됩니다. 그 응집적 자기가 되면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 셀프가 이렇게 분명하게 형성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형성이 안 된 거를 영어로는 fragmented self라고 합니다. 파편화된 셀프, 뭐 깨어지기 쉬운 셀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여름에, 겨울에 여러분들 그 추울 때 보면 강가에 그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아주 얇은 얼음. 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면 깨잖아요. 그게 바로 프래그멘트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셀프가 불안하게 형성이 된 사람들은 평생 불안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그 강박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긴장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5가지의 건강한 셀프의 특징을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창조적인 생산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셀프가 있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창조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유튜버가 되어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창조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요리를 할까? 뭐 백종원의 요리를 보면서 어떤 걸 할까? 그거 창조성입니다. 낙서를 하는 것도 창조성이죠. 그러니까 창조성이라는 것이 무슨 뭐 굉장한 뭐 음악을 만들어낸다거나 예술품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창조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엇은 말하기를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셀프가 건강한 징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걸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생산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엠파스입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셀프가 건강한 사람들은 공감할 줄 압니다. 여러분, 대화를 왜 하죠? 정보 전달을 위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근데 대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대화합니다. 대화를 왜 합니까? 공감받기 위해 대화를 해요. 공감은 참 중요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짧아요. 그 반갑게 인사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정치 얘기, 돈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이.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머, 너 뭐 머리핀 되게 이쁜 거 샀다. 어머, 그래 이쁘니?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은. 공감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발달해 있으니까. 아무튼 남녀의 차이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셀프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겁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핸드폰이 그런 기능이 온다고 합니다. 얘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서 있으면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맥박을 뛰는 걸 느껴보니까 오늘 되게 우울하신 것 같아요. 주인님 좋아하시는 김동률의 노래 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와, 그러면 이게 기막힌 거죠. 내 마음을 다 아니까 얘가.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계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을 삽입해서 할머니 주무세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할머니들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인형을. 너무 외로우시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해야 될 공감을 대신해주는 점점 시대가 우리가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들 그 카톨릭 그 영성가 중에서 살아있는 분 중에서 안셀름 그린이랍니다. 안셀름 그린,
이미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신부님이 계십니다. 독일 신부님이신데 융을 공부하시고 영성가로서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을 저도 많이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성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대요. 공통적으로. 하나가 겸손. 그러니까 영성가들의 최고봉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유머래요. 참 저는 그 말에 너무 동감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유머 못해요. 예. 저도 솔직히 이 영상 만들 때 막 이렇게 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혀가 꼬이고요. 기억이 안 나요. 원고를 안 보니까. 근데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 것은 악마가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두니시라는 사람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라두니시. 그분이 그렇게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영원한 웃음의 바다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사실이라면 참 멋있는 말이죠. 영원한 웃음의 바다에 나는 들어간다. 어떻게 보니까 유머일 수 있겠죠. 예수님도 되게 유머를 많이 사용하셨고 우리가 이제 근엄하다고 생각하는 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유머를 많이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역설적인 것도 다 유머니까. 그래서 유머. 네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유한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끝이 있다. 예. 저도 이런 영상 뭐 하나씩 올리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못 올리겠죠.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건강한 셀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릴 적 봤던 그 은하철도 999인가? 거기 보게 되면 철이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항상 문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메텔이란 머리 길고 예쁜 여자 그 승무원하고 같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로 사람을 다 찍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다 개조해서 기계로 사람을 영생을 시키는 거예요. 철이는 그런 영생이 싫었던 거죠. 그 끝내 그런 영생을 거부하고 철이는 이제 정말 인간의 유연성을 수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온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저도 끝이 있고. 근데 그 끝이 아름답길 바라야 되죠.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퀴블로스, 죽음학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멋진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눈송이 같아요. 눈송이.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올 텐데 여러분들 지문이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사람이. 이게 똑같은 게 없듯이 눈송이도 똑같은 것이 없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다 개성이 있는 거야. 눈송이 전부 다. 그 엄청난 눈송이들이 똑같은 게 없어. 눈송이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스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다 눈송이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그 의미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위즈덤,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프가 건강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뭐 이 지혜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할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융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융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전 남자인데 남자 마음속에 여성성이 있다. 아니마가 있고 또 여자 마음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 원형이 있는데 다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인데 아니마의 최고는요. 융에 의하면 그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3단계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융이 사피엔티아라고 지혜 여신을 얘기해요.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도 성경에 보니까 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는 구별을 해야죠. 탈무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많이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현명하게 만들어 놓고 깨닫게 해놓고 또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지식은 어떤 단편적인 것을 주는 거지만 지혜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요약합니다. 셀프가 건강한 다섯 가지. 첫 번째, 창조적인 생산성이 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존재한다. 세 번째, 유머 있다. 네 번째, 인생의 유한성을 수용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롭다.